이런 업무 매뉴얼엔 없습니다, 대리님. 그렇지만 이분은 먼저 예약하셨어요. 단정한 목소리가 로비를 가르며 흘렀다. 수십억 예치 고객을 기다리던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한쪽엔 명품 수트 차림의 지점장, 다른 한쪽엔 이름도 모를 젊은 은행원 하나. 그리고 그 사이 낡은 야상 점퍼를 입은 한 노인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엔 어떤 낯선 떨림이 있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 노인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다. 그는 한서그룹 회장, 한석진이었다. 그리고 그날의 작은 선택이 그의 인생 전체를 뒤집게 될 줄 아무도 몰랐다. 서울 여의도 회색빛 유리 빌딩의 숲. 아침 출근길 인파가 끊임없이 흐르는 가운데 58층 꼭대기 창가에 서 있는 남자, 한석진, 한서그룹 회장. 그는 커피잔을 들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길 건너 미래은행 여의도 지점 앞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다. 입금, 대출, 송금. 그는 무심히 중얼거렸다. 세상은 숫자로 움직인다. 탁자 위엔 보고서들이 수북했다. 매출 성장률, 해외 수주, 투자 수익률. 모두 완벽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버지,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민준, 그의 외아들이었다. 석진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결혼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석진의 시선이 멈췄다. 누구지? 미래은행 여의도 지점 대리 지수연입니다. 석진은 잠시 생각했다. 가문은? 없습니다. 보육원 출신이에요. 조용한 방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석진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민준아, 결혼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사는 건 결국 숫자야.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숫자로 설명 안 되는 게 세상엔 있습니다. 그 말에 석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젊었던 시절 누군가에게 똑같은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밤 그는 서류 대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비 오는 거리, 젊은 시절 자신과 한 여자.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다. 그는 그 여인을 사랑했지만 가난을 이유로 손을 놓았다. 그리고 숫자를 택했다. 석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이의 선택을 내가 재단할 자격이 있을까?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직접 봐야겠군. 다음 날 석진은 처음으로 회사 차를 타지 않았다. 비서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옷장 깊숙이 묵혀둔 낡은 야상 점퍼를 꺼내 입었다. 넥타이는 풀고 머리는 헝클었다. 손에는 오래된 지갑 하나. 출근 시간에 지하철은 혼잡했다. 그는 손잡이를 잡고 묵묵히 서 있었다. 주름진 손등 위로 낯선 시선이 스쳤다. 그는 자신이 지금 시험을 치러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남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시험하러 가는 길이었다. 지수연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확인하자. 미래은행 여의도 지점. 유리문을 열자 차가운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직원들은 정해진 미소로 손님을 맞았다. 환영합니다. 미래은행입니다. 모두가 기계처럼 움직이는 가운데 한 사람만이 다르게 빛났다. 창구 3번 지수연. 단정한 단발머리, 밝은 표정. 하지만 웃음이 의무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업무가 아닌 사람이 있었다. 104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석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걸음 하나마다 시간이 늘어지는 듯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몸을 반쯤 일으켰다. 그는 일부러 카드를 떨어뜨렸다. 이걸 어디에 넣는 건지 잘 모르겠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키오스크 앞으로 걸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보죠. 그녀는 큰 글씨로 인쇄된 안심 사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건 어르신들이 쉽게 쓰시라고 만든 카드예요. 오늘은 3가지만 해볼게요. 송금, 비밀번호 확인. 그녀의 말투엔 조급함이 없었다. 은행이 아니라 교실 같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직원이 아직 남아있다니. 거래가 끝나자 그녀는 인쇄물을 정리하며 말했다. 혹시 어려우시면 제 이름 말씀하세요. 지수연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또 오면 기억해 줄 건가? 기억하죠. 사람이 숫자보다 먼저잖아요. 그 말이 석진의 가슴 한가운데를 쳤다. 그래 맞아. 사람이 먼저지. 며칠 뒤 석진은 다시 같은 차림으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엔 작은 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입금표에 4만 원을 적고 3만 원만 냈다. 4만 원 맞죠? 그렇지. 내가 다 냈지. 수연은 금액을 확인하곤 잠시 머뭇거렸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갑에서 1만 원을 꺼내 기계에 넣었다. 이렇게 맞춰드리면 괜찮을까요? 석진은 당황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네. 내가 틀렸던 것 같아. 괜찮아요. 마음이 편해야 거래도 잘 되죠. 그녀는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 고객의 체면을 먼저 지켰다. 석진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저런 사람을 숫자 없는 사람이라 부르겠지. 하지만 세상을 지탱하는 건 바로 저런 사람들인데. 그 주 월요일, 은행은 유난히 분주했다. 지점장 최상길이 직원들을 몰아세웠다. 오늘 VIP 오신다. 박 회장님 예치금 수십억이야. 누가 실수하면 끝장이야. 모두 긴장한 얼굴로 움직였다. 그때 창구 한쪽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약했는데 통장 정리 좀 해주겠나? 지점장이 손을 내저었다. 지금 안 됩니다. VIP 손님 오십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이분 예약 고객이세요. VIP는 예외야. 예약 고객이 먼저입니다.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연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은행은 돈 많은 사람보다 먼저 약속한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에 몇몇 직원이 숨을 삼켰다. 지점장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지수연 대리 말 가려서 해. 저는 규정을 말한 겁니다. 그때 문 가까이 서 있던 노인 한석진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고객의 것이 아니었다. 저 여자는 숫자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날 오후 그는 조용히 지점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일이 있었다. 그날 저녁 은행 내에서 수수료 누락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지수연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점장실. 문이 닫히며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박 회장 예치금 누락건 내가 처리한 거지? 지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로그 확인해 보시면. 그딴 건 필요 없어. 내가 내 상사야. 책임은 내가 져. 그녀는 침묵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진심은 숫자 밖에서 일어난다. 그날 밤 지점 밖으로 나오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야상 점퍼, 그리고 빗속의 눈빛. 한석진이었다. 비는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다. 은행 유리문 위로 흘러내린 물방울들이 거리의 불빛을 일그러뜨렸다. 지수연은 그 빗속을 우산도 없이 걸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구겨져 있었고 안에는 내부 징계 통보서가 들어 있었다.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인한 업무주의 조치. 단 4줄짜리 문장이 그녀의 모든 노력을 지워버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고객의 얼굴들이 스쳤다. 키오스크 앞에서 떨던 노인, 수표를 들고 길게 설명하던 상인, 그리고 며칠 전 통장을 맡기며 웃던 그 어르신. 그는 지금도 내 통장엔 돈보다 마음이 더 많지. 라고 말했었다. 그 말이 왜 그리 오래 남는지 그녀는 몰랐다. 그때 멀리 골목 어귀에서 낡은 야상 점퍼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걸었다. 은행 문 닫았습니까? 네, 오늘은 조금 일찍 닫았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 그녀는 그 목소리를 금세 알아봤다. 며칠 전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던 그 노인. 어르신, 또 오셨네요. 응, 오늘은 돈을 맡기러 온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으러 왔지.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좀 괜찮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질 때 이야기를 해야 산다네. 그는 비닐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찻집에서 포장해온 따뜻한 보리차였다. 이거 식기 전에 마시게. 지수연은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차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제야 숨이 트였다. 어르신은 참 따뜻하시네요. 아니네. 나는 한때 차갑기만 했지. 그의 말은 묘하게 무게가 있었다. 은행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곳일세. 그걸 아는 직원은 많지 않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 저는 죽인 쪽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노인은 미소도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오래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은행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긴장으로 가득했다. VIP 예치 고객 중 한 명이 수수료 누락 문제를 본사에 보고한 것이다. 지점장은 새벽부터 통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본사에서 감사팀 내려온다고요? 아니, 그건 오해야. 예,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지수연, 어디 갔어? 잠시 후 수연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누락건 말이야. 로그상 내 아이디로 접속된 시간대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 시간 저는 고객 응대 중이었습니다. CCTV 확인해 보시면. 아, 또 CCTV냐? 증거 찾지 말고 그냥 인정해. 그래야 끝나. 그녀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서류철을 내던졌다.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데리고 모고 끝이야. 알아들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은 예야. 예. 그녀가 돌아서던 순간 문틈 사이로 야상 점퍼 차림의 노인이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번호표는 어디서 뽑나요? 그의 목소리에 지점장이 고개를 돌렸다. 저기 키오스크 쓰시면 됩니다. 그게 나 같은 노인에겐 쉽지 않아서. 직원 불러드리죠. 거기 지수연 대리. 그녀가 멈춰섰다. 이 어르신 도와드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다가갔다. 오늘은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오늘은 조금 다른 걸 부탁하고 싶네.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 노인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나 대신 누군가의 억울함을 확인해 주게.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그 순간 지점장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본사 감사팀 도착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감사팀 3명이 은행 문을 밀고 들어왔다. 스마트 태블릿과 서류 가방을 든 단정한 정장 차림. 그들은 인사도 없이 곧장 로비 중앙으로 걸어왔다. 미래은행 여의도 지점 맞습니까? 지점장이 허리를 숙였다. 예,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VIP 예치금 누락건으로 본사 지시받고 왔습니다.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로비 한가운데에 있던 야상 차림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사건
나도 알고 있지. 감사팀이 고개를 들었다. 어르신께서는? 그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보였다. 카드에는 한석그룹 회장 한석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순간 은행 안이 정적에 잠겼다. 지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 회장님? 석진은 천천히 말했다. 어제 저녁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감사팀이 서류를 넘겼다. 본사 보고에 따르면 로그 기록이 조작된 정황이 있습니다. 석진의 눈빛이 번뜩였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지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석진은 태블릿을 손가락으로 넘겼다. 화면에는 누락 시간대의 IP와 접속자 목록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 애드민 오버라이드. 내부 관리자 계정이었다. 석진은 고개를 돌렸다. 지수연 대리. 예. 그날 자네는 무엇을 했나? 예약 고객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VIP 응대는 지점장님 지시로 다른 직원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점장이 끼어들었다. 그건 착각이야. 본사 보고서에도 그렇게. 석진이 손을 들어 막았다. 본사 보고서는 이미 내가 확인했다. 그의 음성은 조용했지만 압도적이었다. 지점장, 내일부로 자리 비우게. 그날 저녁 은행 로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사무실로 들어갔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지수연만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안심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석진은 문을 나서며 짧게 대답했다. 고맙다는 말은 아직 이르네. 나는 자네에게 빚을 졌어. 며칠 후 그는 민준을 불렀다. 그 아이 수연이라고 했나? 만나보고 싶다. 민준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정말요? 사람을 숫자로 재단하는 시대는 끝났지. 그 아이는 진심을 알고 있어. 석진은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민준아, 내 어머니도 그랬어.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을 가졌었지.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내가 잃었던 걸 그 아이가 되찾게 해줬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서류를 정리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안심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썼다. 돈은 계산으로 남고 마음은 기억으로 남는다. 다음 날 미래은행 로비 한켠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예약 고객 우선 정책. 모든 고객은 금액이 아닌 약속 순서에 따라 응대합니다. 직원들이 그 문구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누가 붙였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다. 한석진 그 노인의 손길이었다는 걸. 그날 저녁 지수연은 퇴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번졌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세상은 숫자로 움직여도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듯 바람 사이로 회장의 낮은 웃음이 흘렀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비가 그친 아침이었다. 은행 유리문에 맺힌 물방울들이 하나둘 증발하듯 사라지고 하늘은 잿빛에서 옅은 푸름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끈적했다. 그날 이후로 지점장은 사라졌다. 인사 발령 공문에는 타 지점 전보라고 적혀 있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가 사실상 쫓겨난 것임을. 직원들은 조용히 수군거렸다. 회장님이 직접 오셨다던데? 그 노인이 한석그룹 회장이었다니 믿기지 않아. 지수연 대리는 운 좋았지. 평범한 대리였다가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이야. 그 말들은 칭찬도 축복도 아니었다.
질투와 경계가 섞인 시선들 속에서 지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운이 좋았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그녀는 자신이 구한 건 운이 아니라 그저 진실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며칠 후 은행 본사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다. 지수연 대리님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자문직으로 도와주실 생각이 있으시답니다. 본사로 발령 검토 중입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 같은 사람이 본사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미 언론에도 회장님께서 언급하셨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켰다. 뉴스 기사 한 줄이 화면을 덮었다. 단독 한서그룹 회장, 진심이 숫자보다 먼저다. 비정규직 은행원 감싸며 신뢰의 가치 강조.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진심이 숫자보다 먼저다. 그 말은 좋았다. 하지만 기사 속 그녀의 이름 옆에는 보육원 출신 직원이라는 수식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제 사람들은 나를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겠구나. 그날 저녁 석진은 자신의 서재에서 기사를 보고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기사 내리시겠습니까? 왜 내리지? 지나친 미화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보육원 출신 미담이란 말이 좀 과하다고. 석진은 안경을 벗고 한참을 생각했다. 세상은 언제부터 따뜻한 이야기를 불편해했을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이 옳을지도 모르지. 그는 노트를 꺼내 적었다. 진심은 언론이 다루면 상품이 된다. 상품이 되면 마음이 죽는다. 며칠 후 지수연은 본사 회의실로 불려갔다. 회의실엔 임원 2명이 앉아 있었다. 지 대리 회장님께서 당신의 사례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서그룹 산하 재단 프로젝트에 합류할 겁니다. 보육원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래요. 네. 당신이 홍보 모델이 될 거예요. 기자 인터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순간 숨이 막혔다. 저는 그런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임원이 웃었다. 이건 기회예요. 당신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전면에 나서야 은행이 따뜻한 이미지로 보이죠. 그녀는 그 말에 따뜻한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다. 그날 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바라봤다. 사회공헌 홍보팀 지수연. 손끝으로 명함을 문지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는 은행원이 아니라 이제는 상품이 된 건가. 며칠 후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서그룹과 미래은행의 공동 프로젝트 발표 행사였다. 무대 위에는 신뢰 다시 사람으로부터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 가운데 한석진 회장이 연단에 섰다. 그의 옆에는 지수연이 서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 젊은 직원의 진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말에 수많은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단순한 은행원이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본 은행인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그 박수는 진심보다는 연출된 따뜻함 같았다. 석진이 연단을 내려오자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이런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미안하네. 자네를 이용하려는 건 아니었어. 그런데 모두가 저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선의도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일은 내가 수습하지. 며칠 뒤 한서그룹 게시판에는 짧은 공지가 올라왔다.
공지사회공헌 홍보 프로그램 중단 안내. 본 프로젝트는 내부 사정으로 무기한 연기됩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그 배경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날 오후 석진은 자신의 비서에게 말했다. 지수연 대리의 인사 발령건 잠시 보류해. 예, 회장님. 그리고 본사에 말해. 그 아이가 원하면 현장으로 돌아가게. 비서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그럼 홍보 효과는? 홍보는 그만하면 됐다. 이제 사람을 살릴 차례지. 몇 주 뒤 지수연은 다시 여의도 지점으로 돌아왔다.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했다. 누군가는 귓속말로 말했다. 저 사람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래? 혹시 숨겨둔 딸 아니야? 아니면 연. 그녀는 그 말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했다. 창구로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고객의 통장을 받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단지 모든 게 예전보다 느려졌을 뿐이다. 느림 속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사람을 바라봤다. 그날 오후 문득 창밖을 보니 도로 건너편에 익숙한 차가 서 있었다. 검은 세단.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창문을 내린 한석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살짝 고개를 숙이자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엔 어떤 자부심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존중이 있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몇 주 뒤 내부 제보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졌다. 단독 한서그룹 회장, 보육원 출신 은행원 특혜 인사 논란. 정의의 상징? 내부 직원들은 불공정 승진이라 말해. 그녀는 모니터를 보며 숨을 삼켰다. 이게 뭐야? 언론의 카메라는 또다시 그녀를 향했다. 이번엔 미담의 주인공이 아니라 논란의 중심으로. 회사 앞엔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지수연 씨, 회장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특혜 인사 맞습니까? 보육원 출신이라는 점이 이용당한 거 아닙니까? 그녀는 침묵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수많은 플래시 불빛이 터졌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석진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재킷을 걸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내 싸움이다. 며칠 후 그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 출연했다. 사회자는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회장님, 그 직원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는 단호히 말했다. 있습니다.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그녀는 제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문장에 모든 기자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건 그녀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였습니다. 사회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럼 사돈이 되실 분이군요? 그는 미소도 변명도 없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녀는 제가 배운 진심의 선생입니다. 방송이 끝난 뒤 그는 스튜디오를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다. 미안한 애라는 한 줄 메시지를 보냈다. 지수연은 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문 너머 저녁 하늘을 바라봤다. 주황빛 구름 사이로 가늘게 별 하나가 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이제 진심도 숫자처럼 계산당하는 세상이네요. 그러나 그날 밤 그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한민준. 수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 숨지 말고 함께 맞서자.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꿈을 꿨다. 손을 내밀면 닿을 것 같은 그러나 늘 멀리 있던 따뜻한 세상의 꿈을. 그날 밤 서울 한복판의 공기가 이상할 만큼 차가웠다. 뉴스 헤드라인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속보 한서그룹, 특혜 논란으로 주가 12% 하락. 인터뷰 은행 내부 직원, 그녀는 회장의 그림자였다 발언.
모든 문장이 칼날 같았다.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사람의 인생을 베어내는 세상이었다. 지수연은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민준의 메시지가 켜져 있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한 줄이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그녀는 손끝으로 글자를 쓰다 지웠다. 우린 이미 세상 속에 노출됐어.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 시각 한서그룹 본사 회장실. 석진은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임원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회장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란 말이지? 기업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도 정치권도 움직입니다. 법무부 장관 측에서도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에 석진의 시선이 멈췄다. 법무부 장관? 예. 그분 따님이 민준 이사와. 임원은 말을 흐렸다. 석진의 눈빛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결혼 상대라는 얘긴가? 그렇습니다. 장관님 쪽에서도 곤란해하시고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민준이 그랬다. 아버지, 수연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며칠 후 석진은 장관과의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 호텔 라운지, 낮은 조명 아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표정엔 이미 싸움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한 회장님, 자제분의 일로 곤란하겠습니다. 저도 곤란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안 입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딸아이가 가진 자리, 그리고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시선이 있습니다. 석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시선이란 게 결국 체면입니까? 체면이 곧 신뢰입니다, 회장님. 저는 법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국민들이 보는 위치에서 모든 게 상징이 되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석진은 손끝으로 찻잔을 밀며 말했다. 그럼 내 아들은 그 상징의 희생양입니까?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지요. 누구를 곁에 두느냐는 결국 스스로의 위치를 정하는 일이니까요. 그 말에 석진의 손이 멈췄다. 그는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사랑을 위치로 재단합니까? 저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현실이 사람을 죽입니다. 석진의 눈빛은 더 이상 기업가의 것이 아니었다. 한 인간으로서의 분노였다. 그날 밤 석진은 술 한 잔을 앞에 두고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엔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다. 비 오는 거리에서 웃고 있던 젊은 시절의 그와 사랑했던 여인 지연. 그녀는 이 세상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그녀와 닮은 눈을 가진 지수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연아,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다. 며칠 뒤 지수연은 은행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창구에 앉았다. 고객이 오면 웃고 퇴근 시간엔 아무 말 없이 컴퓨터를 끄는 나날.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기사에 오르내렸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녀의 얼굴에 관심을 잃어갔다. 그냥 스쳐간 뉴스 하나. 하지만 그 평온한 하루가 끝나갈 즈음 은행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지수연 씨. 기자의 카메라가 번쩍였다.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댁과 혼담 있었죠? 그녀가 뒤로 물러서자 플래시가 쏟아졌다. 민준 이사님이랑은 언제부터 교제하셨나요? 특혜 인사 맞습니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만해 주세요. 사실이면 고개만 끄덕이세요. 제발. 그녀가 몸을 돌려 뛰쳐나가자 기자들이 뒤쫓았다. 은행 로비 한가운데 수많은 눈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역시 진짜였네. 그녀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날 밤 그녀는 집 앞 골목에 앉아 있었다.
전봇대 불빛 아래 작은 그림자 하나. 그녀의 머리카락은 땀과 눈물에 엉켜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연아, 괜찮아? 민준아, 이제 그만하자. 무슨 말이야? 우리 서로에게 짐이 되고 있어. 그건 내가 혼자 감당하려니까 그런 거야. 아버지도 알고 계셔. 그래서 더 무서워.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당신이 잃을 게 많잖아. 나는 내가 없으면 이미 잃은 거야. 그녀의 눈가가 떨렸다. 그 말 나한텐 너무 잔인해. 수연아.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석진은 비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침묵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회장님, 이번 논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지수연 씨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결혼 반대설은 사실입니까?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다. 나는 내 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순간 기자들이 술렁였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진심을 지키는 사람을 끝까지 보호할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떠오른 건 비 오는 날 은행 앞에서 웃던 그녀의 모습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석진은 조용히 퇴장했다. 차 안에서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준비해. 내일 장관을 만날 거야. 예. 이제 내 체면을 걸 때가 됐지. 그의 눈빛은 강했다. 더 이상 기업 회장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다음 날 그는 장관의 집을 찾아갔다. 경비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회장님,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전화도 하지 않기 전에. 문이 열렸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왔다. 이렇게 오시면 곤란합니다. 당신에게 곤란한 게 내겐 정의야. 정의라니요? 한 사람을 이름 아닌 배경으로 판단하는 세상이 당신이 만든 법입니까? 장관의 표정이 굳었다. 그만하시죠. 그래요, 그만합시다. 그만 당신이 만든 틀을 부숩시다. 석진은 한 발 다가서며 말했다. 당신 딸이 내 아들의 아내가 되는 건 가문 간의 체면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 대 사람으로 시작된 사랑이에요. 장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러섰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 회장님, 당신은 이상주의자군요. 아니요. 이상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우린 결국 괴물이 됩니다. 그날 밤 석진은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웠다. 차창 밖엔 서울의 불빛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지연아, 이번엔 내가 지킬게. 하늘에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 눈이 차창을 스치며 녹았다. 마치 오랜 죄책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의 메시지였다. 아버지,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한석진의 마음속은 암흑이었다. 사라졌다니 무슨 뜻이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스며 있었다. 비서는 말을 더듬었다. 지 대리님이 은행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고 자취도. 석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찾아. 그 아이가 있는 곳,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 누구든 다 찾아. 그의 눈빛은 매서웠다. 그 안에는 회장의 권위보다 한 아버지의 절박함이 있었다. 이틀이 흘렀다.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회장의 내연 의혹을 다루고 있었고 인터넷엔 악의적인 댓글이 넘쳐났다. 그 여자 결국 돈 보고 접근한 거잖아. 회장이 숨겨둔 사생활 폭로가.
보육원 출신이라더니 역시. 석진은 그 문장들을 묵묵히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은 분노였지만 동시에 후회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또 한 사람을 세상의 입에 맡긴 건가? 그날 저녁 민준이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아버지, 저도 수연이를 찾아봤어요. 친구 집도 보육원도 아무 데도 없어요. 석진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세상에서 숨을 뿐이다. 민준이 눈을 들었다. 아버지, 저 이제 모든 걸 버리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회사도, 이름도, 가문도요. 이 세상에선 제 이름이 그녀에게 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제 그림자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석진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아니야. 도망친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버린 거야. 뭐요? 진심을. 며칠 뒤 한 통의 등기우편이 회사로 도착했다. 보낸 사람 지수연.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한 회장님께. 진심은 누가 대신 말해주면 오해가 됩니다. 저는 제 진심을 직접 증명하고 싶습니다. 제 방식으로요. 절 찾지 마세요. 대신 제가 세상 앞에서 다시 나타날 때 부끄럽지 않게 기다려주세요. 편지 끝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모든 답은 은행 안에 있습니다. 석진은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은행 아니라. 그는 곧장 운전기사를 불렀다. 여의도 지점으로. 밤이 늦은 시각, 텅 빈 은행 안으로 그가 들어섰다. 조명이 꺼져 있었고 유리벽에는 낮에 붙은 포스트잇 몇 장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고객 상담실 책상 위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석진 회장님께. 그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누락된 건 돈이 아니라 양심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화면 은행 내부 CCTV 캡처. 지점장이 몰래 거래 기록을 바꾸고 그 서류를 다른 직원에게 넘기는 장면. 그리고 그 뒷면에는 장관 측 계좌로 송금된 흔적. 석진의 눈동자가 번쩍였다. 이건. 그는 손끝으로 화면을 멈췄다. 계좌 명의에 적혀 있던 이름. 법무부 장관 배우자.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지수연이 사라진 이유, 그녀가 말한 진심의 증명,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석진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내일 기자회견 준비해. 증거자료 전부 공개할 거야. 회장님, 그건 위험합니다. 장관과의 관계가. 그 관계는 이미 썩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그동안 쌓은 모든 명예를 걸더라도 이건 막아야 해. 그날 오후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다. 조명이 켜지자 한석진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다.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한서그룹과 미래은행의 일부 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분주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지수연 대리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는 침묵을 택했지만 그 침묵 속엔 세상을 바꾸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이름을 더럽힌 건 세상의 체면이었지요. 그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를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그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가 다시 터졌다. 그 불빛이 그를 감싸며 번쩍였다. 석진의 얼굴엔 눈물이 맺혔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그는 조용히 로비를 걸어 나왔다. 기자들이 뒤를 따랐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지수연 서명 확인서, 내부 고발 접수.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둔 채 조용히 사라졌던 것이다. 그날 밤 민준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장관은 사퇴했고 관련자들 전원조사 들어갔어요. 석진은 창문 밖을 바라봤다. 그래, 세상이 잠시라도 바르게 움직이길 바란다.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수연이는 곧 돌아올 거야. 진심은 숨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진 않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지수연. 그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다. 수연 씨,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이제 세상이 저를 오해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제가 사랑한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줬으니까요. 수연 씨, 어디 있습니까? 곧 돌아갈게요. 하지만 이번엔 그 어떤 체면 뒤에도 숨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진심이란 증명되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니까요. 통화는 그렇게 끊겼다. 석진은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새벽 창밖에는 눈이 흩날렸다. 하얀 눈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복수는 결국 정의가 잃은 자리를 되찾는 일이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기라도 한 듯 조용히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겨울은 그렇게 지나갔다. 눈은 다 녹았지만 도시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조금은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다. 장관 사퇴 이후 한서그룹은 사회적 신뢰 회복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내부 고발자 지수연, 조용한 영웅으로 불리다. 뉴스 자막 위로 그녀의 이름이 오랜만에 다시 떠올랐다. 이번엔 누군가의 입에서 조롱이 아닌 존경의 단어로 불리고 있었다. 한서그룹 본사 건물 25층. 창가에 선 한석진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메모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진심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문장을 수없이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야 진심이 무엇인지 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이전보다 부드러운 표정이 있었다. 아버지,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석진의 손이 멈췄다. 지금 뭐라고? 수연이 돌아왔어요. 그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외투를 들고 일어나며 말했다. 어디지? 은행, 여의도 지점이에요. 여의도 거리. 오랜만에 찾아온 봄 햇살이 유리창 위에 반짝였다. 은행 문이 열리고 안쪽에서 지수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명찰이 들려 있었다. 지수연 대리. 그 이름표를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 이름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 순간 멀리서 한석진이 걸어왔다. 수많은 날의 눈물과 죄책이 그의 걸음마다 녹아 있었다. 오랜만이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이젠 그렇게 부르지 말게. 그녀가 눈을 들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수연 씨, 고생 많았네. 아니에요. 이건 다 제 몫이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도 내 몫을 치렀네. 그녀의 눈가가 떨렸다. 저 죄송했어요. 무엇을? 회장님을 믿지 못한 것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믿지 못한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세상은 너무 오래 거짓에 길들여져 있었지. 두 사람 사이에 바람이 스쳤다. 햇살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퍼졌다. 그날 오후 석진은 은행 직원들을 모두 모았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들었다. 은행은 돈을 맞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신뢰를 맞는 곳입니다. 그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에게 닿았다. 오늘부터 이 지점의 이름을 바꿉니다. 직원들이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다. 미래은행 여의도 지점이 아니라 진심 지점으로.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간판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달라지면 세상은 조금이라도 따뜻해질 겁니다. 지수연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오랜 죄책 대신 믿음이 있었다. 며칠 후 석진은 회사의 모든 공식 직함에서 물러났다. 언론은 명예로운 퇴진이라 썼지만 그는 조용히 웃었다. 명예는 떠날 때 완성되는 법이지. 그날 저녁 그는 민중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식탁 위엔 김이 서리는 된장찌개, 그리고 그가 직접 싸온 보리차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 이젠 좀 쉬세요. 쉬기엔 아직 할 일이 남았지. 뭐요? 그는 미소 지었다. 사람을 다시 믿는 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 사람을 다시 믿을 겁니다. 석진은 천천히 물었다. 지수연? 민준은 잠시 웃더니 대답했다. 네. 그때 식당 문이 열렸다. 문가에 선 사람, 바로 그녀였다. 하얀 셔츠에 회색 코트.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석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다가섰다. 이제야 돌아왔네. 그녀가 미소 지었다.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숨지 말아요. 그녀가 눈을 감았다.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말에 석진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조용히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그래, 밥부터 먹자.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따뜻한 밥을 먹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이야기가 오갔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수연이 말했다. 저 내일부터 다시 은행에 출근하려고요. 진심 지점으로요? 그녀가 웃었다. 네. 거기서부터 제 진심을 시작하려고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진심은 거창한 게 아니야. 그저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사는 것. 몇 달 후, 진심지점 앞에는 줄이 늘어서 있었다. 고객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여기 직원분들 참 다정하네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은행이 또 있나 몰라. 그 안에서 지수연은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에게 말했다. 사람이 먼저예요. 돈은 그 다음이에요. 네, 선배님. 그녀는 잠시 창밖을 봤다. 길 건너편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한석진이었다. 그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짧은 인사 속엔 오랜 시간의 용서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해질 무렵 은행 불이 하나둘 꺼지고 도시가 노을빛에 잠겼다. 그녀는 퇴근길에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진심은 결국 돌아오는 거구나. 그 말에 바람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세상이 그 말을 듣고 미소 짓는 듯 했다. 돈으로는 마음을 사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군가가 진심지점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유리문 위에 문구를 본다. 이곳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믿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이야기처럼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